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을 만드는 디테일 화학의 박주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3강으로 완전히 정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은 화학의 기본 법칙과 양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강의 교환이요. 교환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는 거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준비물로 쫙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10분이었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근데 수업 시간은 되게 안 가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 10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요. 친구들 막 부랴부랴 또 책상 앞에 앉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재정비 좀 해주시고 우리 50분 동안 또 초집중하면 이 수업 시간도 엄청 또 빨리 지나갈 겁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면 좋겠어요. 라이브 특강인 만큼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선물이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들어오신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선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가방입니다. 아니 가방만 주는 거 아니야? 가방이고요. 가방이 이렇게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멜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가방이고요. 이 안에 이제 이게 있지. 펭수 노트 드립니다. 너무 갖고 싶죠? 이거 드리고 그 다음에 연필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많이 필요해요. 포스트잇도. 이 모든 것을 한 세트로 이렇게 드립니다.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요. 특급 이벤트는 강의 중간에 선생님이 퀴즈를 내요. 되게 퀴즈 지금쯤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많이 흘릴 겁니다. 준비하고 계시다가요. 답을 가장 빨리 이렇게 잘 올려주시는 친구들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뭐 주소를 보내고 아이들을 보내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지도 하단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요. 정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선물의 그런 후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 교환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제가 써야 되는 거 쓰라고 할 거고 그냥 봐야 되는 거는 보게 할 거예요. 홈쇼핑 아니고요.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뭐라도 얻어가자 이런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양적 관계 잘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화학이나 물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숫자가 나오고요. 그에 대한 계산값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 같은 거에 막 어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학에서 보는 되게 막 30번, 29번 문제에서의 그 어려운 것보다요. 이게 훨씬 쉬운 계산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어려워하냐? 낯서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계산하는 거에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시면 정말 쉽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다 외우는 거냐?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CO2 기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0도씨 1기압이라고 칩시다. CO2 기체가 있는데요. CO2의 분자량까지도 제가 줄게요. 얘는 분자량이 44야. 분자량이라는 건 1몰에 해당하는 상대적인 질량이죠. 자,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CO2 기체가요. 88g이 있대요. 몇 몰 있는 걸까요? 88g 있어. 분자량이 44인데 88g 있으면 얘는 몇 몰이야? 이거 계산하는 거야. 몇 몰일까요? 0도씨 1기압 맞아. STP라고 했었죠.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88이라는 거를 44로 나눠주시면 돼요. 왜? 1몰이 44니까 2몰만큼 모으면 88이겠지. 여기다가 2몰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는 교환 없이 그냥 하나의 예로만 들으시면 돼요. 실질적인 내용은 교환해서 제가 하나씩 같이 나갈 겁니다. 2 맞아요. 정답 2예요. 박별규 친구부터 엄청 잘해주고 있네요. 자, 2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중에 하나 해결한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는 0도씨 1기압에서 그러면 이 CO2 기체 2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1몰 부피는 0도씨 1기압이니까 22.4리터야. 모든 기체들은. 1몰이 22.4야. 그러면 얘는 44.8리터겠죠. 그러면 두 개의 계산을 끝낸 겁니다. 됐어요. 네, 2개 남았어요. CO2 기체가 0.5몰이 있대요. 얘는 몇 그램을 뜻할까요? 1몰이 44입니다. 0.5몰은 절반이죠? 22g이 있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22g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는 몇일까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것이죠. 0.5몰이니까 11.2 있습니다. 끝났다. 뭐가 끝났어요? 이 많은 게 한 방에 끝났어요. 22, 맞아. 11.2 다 맞추고 있어요. 같이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의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함을 느껴요.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 라이브 방송입니다. 나중에 이제 녹화본 다시 보기로 볼 수도 있어요. 같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양적 관계 잘하려면 사칙 연산 하듯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듯이 바로 요 몰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깔고 가는 겁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양적 관계에서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양적 관계 부분은 방대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왜 양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느냐? 왜 무조건 나는 양적 관계 풀 수 없어 라고 자신 없어 하느냐? 우리는 단 한 번도 유형별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이고요. 이게 그냥 닥치는 대로 문제만 풀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개념 공부할 때도 그냥 뭐 국역화시켜서 뭐 정형화시켜서 푼 게 아니고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개념 공부만 계속 하는 거야.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고 모든 게 다 신유형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나는 점점 문제 앞에서 쪼그라들고 포기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양적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풀이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글씨로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 다시 보기 할 때요. 필요한 내용들은 또 올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강의 교환에서는 굳이 이 내용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잘 들어봐.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고 넣어온 화면이니까요. 개수비가 반응 몰비임을 학습했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요. 질량, 부피, 질량, 부피 관계 파악한다. 아까 끝냈어, 사실. 88g이 뭐 2몰이고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볼 부분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이 보존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뭔가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한 어떤 정수비가 성립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아보가드로 법칙 처음 들어보신 친구 있을까요? 아보가드로 법칙.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법칙들이죠. 어쨌든 이 모든 법칙들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주어져 있는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반응하는 질량비를 구해내는 것. 이걸 해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리고 분자량 비교하는 거. 왜? 기역, 니은, 디귿 선택지에서 나오거든요. 분자량의 비가 B 대시가 몇 대 몇이다.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뭐야?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반응 질량비를 구해내고 분자량을 비교하는 거.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 기체의 몰수 변화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 구하기.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맨 처음에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튼 변화라는 건 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델타 몰수 변화는 반응량과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수비를 구해내는 것. 마지막입니다. 혼합기체 유형에서는 저번에 진짜 열심히 했던 한계 반응물을 구하고 문제 풀면 되고요. 먼저 기체가 있어. 일정량이 있어. 근데 다른 기체를 내가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킬 것이야. 그런 또 다른 상황이 오면 완결되기 전, 반응 끝나는 지점, 반응 끝난 후의 상황을 분석하면 돼요. 이거를 넘어가는 혹은 이거랑 다른 그런 내용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자유자재로 될 수 있게끔 내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남이 시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의만 듣고 다 문제 맞추면 사실 우리 주변에 공부 못해서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이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방법도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은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꼭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학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좀 오명은 좀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해가 커. 여러분들 다들 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필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눈으로 이제 보시라고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랑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화학의 기본 법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와 기체 반응의 양적인 관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교환 첫 번째 페이지 펴주시고요. 화학의 기본 법칙 중에 제일 유명한 거지.
근데 아무리 이제 화학 공부 안 했어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를 통해서 뭘 했었지? 저번에 개수 구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퀴즈 맞춘 친구들도 있었고, 화학 반응 전과 화학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은요,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 덧셈을 잘 해주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반응 물질이 얼만큼 존재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써볼까요? 제가 알려드릴 건 뭐냐면 CH4라고 하는 요 C랑 H 4개로 구성된 메테인은요, 분자량이, 얘들아 내가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분자량이야. 16, 그 다음에 O2 2 보지 마. O2의 분자량 32, CO2의 분자량 44, H2의 분자량 18, 노란색으로 쓴 건 뭐다? 분자량입니다. 됐어. 저번에 공부했던 거 조금만 복습할까요? 불과 몇 분 전이죠? 1대 2대 1대 2라고 하는 계수는 뭘 나타낼까요? 반응 몰비를 나타내죠. 반응 몰비 및 분자 수비 및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반응 전에 CH4가 16g 있다. 16g. 얘가 1몰 있는 거지. 응? 그 다음에 반응을 16g 했대. 16 빼기 16은 빵. 됐어. 그 다음에 처음에 128g의 O2가 있었대 하고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128이 있는데 얼만큼의 질량이 반응할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타나게 되죠. 선생님 16g 반응했으니까 1대 2잖아요. 그럼 32만큼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안 돼. 그죠? 너무 슬프죠. 질량비라고 하는 것은 계수비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질량은 거기에다가 내가 화학식량, 그렇지, 64죠. 배별 빈 친구. 64가 반응해요. 왜? 2몰에다 32 곱한 64. 그게 질량 B니까. 16 반응할 때 64가 반응할 거고요. 그럼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니까 CO2가 44가 생길 거고요. 몰수에다 분자량 곱해서 36이 생길 겁니다. 이제 빼보자. 128에서 64를 빼면 64g.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 없었으니까 빵빵. 그 다음에 44g. 그 다음에 36g. 진짜 질량이 보존될까요? 볼까? 처음엔 얘랑 얘밖에 없었다. 00 더하면 144g이야. 반응 후에도 144인가? 0 더하기 64 더하기 44 더하기 36 해볼까요? 너무 많아. 80 더하기 64. 144g. 뭐야? 질량은 보존되는구나. 여기서 뭐 한 칸만 뚫려 나와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예제 문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적용 1입니다. Fe2O3랑 CO가 이제 반응하는 건 굉장히 많이 보던 반응식이죠. 이거예요. 화학 반응 전후의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한대요. 저번에도 풀어봤던 겁니다. 유형은.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적용 1번이에요. 빨리 할까? 개수는 우리 구할 수 있을 겁니까? 아주 제가 이제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건 카메라를 보는 것이고요. 조금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는 건 여러분의 댓글을 이렇게 빠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Fe라고 하는 원자가 2개 있네요. 철. 오른쪽에도 2개 있어야 돼요. B에다가 당당하게 2를 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C랑 O의 개수만 맞춰주시면 되는데 탄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A개지. 오른쪽에서 탄소의 개수는 C개네요. 그럼 A는 C예요. 이제 너무 크게 써가지고 이게 뭔가 싶죠? 이게 개수 C입니다. 소문자. 그 다음에 O요. 3개. 그 다음에 1 생략이니까 A개. 몇 개 없어. 그 다음에 2C개. 2개의 식인데 2개의 미지수. 그렇죠. 323 정답 나왔습니다. 홍별미 친구 무지 잘했어요. A랑 C랑 똑같으니까 C 대입하시면 C가 3. C가 3이면 A도 3이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33 써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까지 기출문제 보시면 이 문제 유형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선생님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 문제 맞춘 거예요.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보존되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한 문제 맞춤. 네, 두 번째 문제. 두 문제도 이제 맞춰야 되니까. 이 AB 더하기 B2가요. 이 AB2입니다. 학평에 나왔던 문항 가져와 봤어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래도 이 문제는 좀 땡큐야. 왜? 개수비를 줬어.
자, 어디? 2 있고요. 1, 그다음에 2. 1은 생략해가지고 저렇게 제가 따로 쓴 거예요. 반응 전 질량비랑 반응 후 질량비가 나왔어요. 저 예전에 공부 좀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벌써 답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질량이 나오면 너무 막 화학원을 처음 공부했다라는 그런 심취했어. 거기 너무 기쁜 거야. 아,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화학을 전공하네? 내가 화학을 좀 잘해야지 하면서 그놈의 그 몰 계산하는 거. 몰수를 너무 열심히 계산한 거예요. 질량이 나오건 뭐 부피가 나오건 막 무조건 다 몰로 바꾸는 그런 진짜 이상한 행동을 제가 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공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이 7대2라는 질량 있잖아. 이걸 어떻게든 몰수로 바꾸려고 나오지도 않은 화학식량을 찾아 막 헤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은 그런 행동을 답습하면 안 되십니다. 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질량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 찾지 마. 이거 뭘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질량만 가지고 푸시면 돼요. 봐봐. 2AB 더하기 1B가 2AB3, 3랜다 2지. 1번 실험. 질량이요. 반응물질이 7대2만큼 있었대. 근데 이게 7g이고 2g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비율이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반응 후 질량비가 7대11이 됐어. 응? 하나가 없네? 누가 없지? AB라고 하는 반응물질은 남았나 봐. B2라고 하는 반응물질은 왜 없어? 한 개 반응물로 끝났나 봐. 빵 됐다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C라고는 AB2라고 하는 생성물은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없어. 빵. 그 다음에 7, 11에 해당하는 질량이 만들어졌어요. 됐어. 어떻게? 진짜 잘했어. 고별수 친구. 맞아요. 7이랑 11 질량 7과 2가 질량인데 질량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이거 합해봐. 9. 이거 합하면 18. 말도 안 되죠. 질량은요. 화학반응 전과 화학반응 후가 일정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럼 더 큰 숫자에 맞춰볼까? 7g이라고 하자. 그냥 아주 대담하게 해. 그 다음에 이것도 11g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적인 반응에서 이들을 합치면 질량이 18g. 처음에도 18g이 있었다는 것이지. 처음이니까 생성물은 빵이었을 거예요. 자, 18을 나눠 먹읍시다. 18을 7대2의 비율로 나눠 볼게요. 14, 4가 되겠죠. 여기 14g, 4g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좀 보일 것 같은데. 18 질량 보존 법칙 됐습니다. 자, 그럼 뺄셈 해가지고 7빵 11 나오려면 여기가 몇이 들어가야 돼? 14에서 7g 빼면 되고 4g 있는 거에서 4g 반응했으니까 0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11이 됐을까요? 11g이 생성됐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처음에 그 화면에서 뭘 보여드렸냐면 이 모든 것들을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우리는 반응, 질량, 비를 구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필수 요소가 여기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X랑 Y까지 이제 아까 구해내신 친구도 저 그냥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너무 잘 구하셨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할만해요? 아까 이해 잘 된다는 친구들도 있던데 맞아. 천천히 우리가 내 노력과 집중력을 발휘하면 우리 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화학의 기본 법칙 두 번째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게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제가 말이 긴 거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퀴즈가 나갈 시간입니다. 집중하세요. 퀴즈가 뭐냐면 바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조금만 기다려 드릴게요. 아깝다. 아니야. 성분비.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저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법칙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요. 방금 무슨 법칙 공부했죠? 지금 한 1분도 정답! 장별진 친구. 장별진 친구. 너무 잘했습니다. 나 또 까먹어. 진 친구.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헷갈리죠? 성분비, 질량비. 답은요, 질량비예요.
장별진 친구 이따가 꼭 다시 하단 확인하시고요. 선물을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다들 너무 진짜 선물 다 주고 싶어요.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질량비 지금 막 올려주고 있는데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의 질량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질량 사이에. 혹은 뭐 성분비. 근데 오늘 저는 질량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H2, O2, H2O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몰수로 막 바꾸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질량이 나왔으면 질량비를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해봐. H2의 분자량은 드릴게요. H2의 분자량은 2입니다. O2의 분자량은 32고요. H2의 분자량은 18이에요. 자, 우리 얘들아 질량비를 쓸 건데 H2가 지금 2라고 하는 분자량을 갖는데 2몰 있다. 이거 30g이 있어. 30g. 그 다음에 얘는 48g이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는 없었어. 이게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까요? 2 곱하기 2, 4, 1이죠? 1 곱하기 32. 저 왜 곱해요, 지금? 질량은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하는 거니까. 근데 몰수라고 하는 건 개수비랑 똑같다면서 여기도 2 곱하기 18. 빨강색으로 쓴 게 질량비예요. 4대 32대 36이니까 1대 8대 9입니다. 여기에 1대 8대 9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48이니까 여기다 48 이렇게 쓰면은 8에 해당하는 게 48이야. 1에 해당하는 거는 6이지. 그지? 이 6g 반응한 것이요. 9에 해당하는 거는요. 6, 9, 54, 6, 8에 48, 6, 1은 6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54g입니다. 그러면 얘 남네요. 그 다음에 안 남네요. 이만큼 생겼네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얘네들이 반응하고 만들어질 때는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들 사이에 일정한 1대 8대 9라고 하는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질량 보존의 법칙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에 질량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만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몰수로 바꾸는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요. 자, 됐고. 자, 퀴즈 하고 나니까 막 마음이 막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질문도 많이 던져줄 거예요. 같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내 실력이 상승한다, 향상한다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적용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환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넘겨주시고 2a 더하기 b가 2c가 되고 있어요.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 할 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는 x랑 y를 구해 볼 거예요. 다 할 거야 이거는. 반응 전의 질량이고요. 반응 후의 질량입니다. 질량의 비율이에요. 그럼 2a 더하기 b가 2c가 되는데 감을 익혀야 됩니다. 질량이 나온 이유는 질량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처음에 1대 2만큼 있었대요. 그리고 1번에서 10과 11만큼 존재한대요. A 어디 갔어? A 어디 갔어? A 한 개 반응물로 끝났다는 거죠. A 없음. B는 10, C는 11. 자, 이거 다 질량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1단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을 해보자. 요 위에 있는 애들의 질량의 합과 밑에 있는 애들의 질량의 합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분수 나오잖아요. 선생님을 잘 아는 친구들은 제가 분수를 되게 싫어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분수, 뭐 소수점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숫자에 맞추도록 할게요. 10과 11 해서 이게 총 진짜 21g이라고 가정을 하면 반응 전에도 정답을 또 맞춰주셨네요. 대박. 이것도 여기도 21이겠죠. 21을 나눠 먹을게요. 1대 2로. 여기가 7이 되고요. 여기가 14가 됩니다. 처음엔 없었으니까 빵이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7 그냥 14라고 쓰자. 7, 14. 얼만큼이 반응해야 0이 되고 얼만큼이 반응해야 10이 되고 얼만큼이 반응해야 11이 될까? 7, 4, 11. 요게 반응 질량비예요. 초록색으로 쓴 게 반응 질량비입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반응 질량비를 알았으니까 2번 실험에도 대입을 해서 x 대 y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a 더하기 b가 이씨가 되는데요. x 대 y로 있었대요. 모르겠다. x 대 y인가 보지. 1대2인데 b가 사라졌네요. b가 다 반응했어. b빵. 그 다음에 1대2로 있대. 1대2인가 보지. 저 아직 안 썼어요. 왜냐면 쓰면 어차피 또 지워야 되거든요. 뭘 적을 거야? 우리는 1번 실험이건 2번 실험이건 하나의 반응식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겠죠. 7대 4대 1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른쪽에도 그대로 7대 4대 11의 질량비가 성립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처음에 C가 없다가 11g이 생긴 거잖아. 맞아? 근데 지금 A 대 C가 1대2의 질량비인데 2에 해당하는 게 11이에요. 그럼 1에 해당하는 거는 5.5가 되네. 몇에서 7을 빼면 5.5가 나와요. 12.5가 되지요. 몇이 있었길래 빵이 됐을까요? 4가 있었으니까 0이 됐겠죠. 자, 우리는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7대 4대 11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자,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먼저 활용을 했어요. 10과 11이 남았는데 그냥 러프하게 21g이 다 마지막 최종 질량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 있었던 실제 질량도 2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21g을 1대2의 비율로 실제 값을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이 0, 10, 11이 되도록 반응의 질량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7대 4대 11이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걸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12.5대 4니까 많은 친구들이 지금 정답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25대 8이 실제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선택지가 아마 4번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요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핵심 한 줄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잽싸게 이걸 쓰셔야 돼요. 과연 뭐가 핵심이냐? 양적 관계 문제 풀이에서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되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같이 적용을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반응 질량비를 구하는 것. 이게 진짜 포인트다. 진짜 핵심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질량비. 못 적은 친구들은 반응 질량비 혹은 적은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앞선 시간에는 이렇게 서로 알려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세 가지째죠. 질량 보존의 법칙 했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했고, 그다음엔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일단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 같은 기체, 그러니까 온도 압력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뭐 0도씨 1기압, 뭐 20도씨 1기압 이런 식으로 같은 부피 속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따라서 이거 기체의 몰수비는 기체의 부피비와 같다. 적어드릴게요. 기체의 부피 이렇게 V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체의 몰수 N이라고 쓸게요. 이들 사이에는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V는 N에 비례한다.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우리한테 되게 친절하게 여러분 여기는 몰수만 제가 써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표에서는 뭐 질량만 써드릴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부피로 줘놓고서는 몰수로 변환해서 생각을 전환해서 문제를 풀게끔 한번 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문제를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V랑 N이랑 비례한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용 방법을 잘 봐. A랑 BB, 그 다음에 CC입니다. 개수가 하나 그래도 좋네요. 1, 그 다음에 안 줬어요. B, C,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개수를 구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몰 있었어. 그래. 그게 이제 3V/L였대요. 그 다음에 반응 진행 중이고요. 반응 이제 다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보니까 A, M몰, C, M몰, 여기까지 반응을 했고 B를 또는 거예요. 2V래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부피가 3대2야. 그럼 부피가 3대2면 몰수도 3대2가 되겠지. 적어보자.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2몰이야. 총 기체 2몰입니다. 저게 2몰 있을 때 부피가 몇이래? 3이래. 3V. 근데 여기는요. 2M몰이지? 2M몰 있는데
부피가 2V래요. 저기 눈으로 보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2V래요. 이제 나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3V일 때 2몰이면 2V일 땐 일단 2몰보다는 전체 양이 적어야지. 그죠? 몇 대면? 3대 2니까. 3분의 2배야. 2의 3분의 2는 몇이야? 3분의 4몰이지. 2N몰이 3분의 4몰이야. N은 3분의 2몰이 됩니다. 뭐 적용했죠?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5V는 그럼 몇일까? 이거 비례식이다 얘들아. 2.5V는 요거의 6분의 5배잖아. 그럼 2의 6분의 5배는 3분의 5죠. 아하. 요 마지막에 어떤 기체들이 있는지는 구해봐야 되겠지만 3분의 5몰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체들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갈 때 식을 하나 더 해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여기 좀 지우고, A가 B랑 만나서 C가 돼요. 처음에 11 있었어. 11, 1, 1 있었고, 결과를 알았어. A랑 C가 3분의 2몰, 3분의 1몰 남고 생겼대. 그럼 얘가 3분의 2몰이 남았어. B 없어. C가 빵이었는데 3분의 1몰 생겼어. 뺄셈. 얼만큼 반응한 거냐? 3분의 1 반응한 거죠. 얼만큼? 1 반응한 거죠? 가운데 우리 뭐 구했어요? 이거는 지금 질량 아니고 몰수예요. 반응 몰비 나왔어. 맞아. 부피비, 몰수비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3분의 1대 1대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3 곱해봐. 1대 3대 2라는 거죠. 3, 2 이렇게 당당하게 쓰시면 돼요. 이겁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을 시켜본 것이고요. 반응 계수비가 반응 몰수비다 라는 것을 한꺼번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나요? 다들 이해가 좀 잘 되시나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한 끝까지의 해설을 보고 싶으시면 저 기출의 미래 가시면 문제풀이 해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화학의 기본 법칙 적용하는 거는 됐어. 이런 거군. 두 번째로 이제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듣고 나면 아, 유형이 되게 다양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준비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혼합 기체의 경우, 그러니까 혼합 기체 별거 아니다. 표로 이렇게 있으면 반응 물질 A, B, 뭐 얘를 뭐 2몰 쓰고 3몰 쓰고 3몰 쓰고 4몰 쓰고 이게 같이 있는 거. 이게 이제 혼합 기체 유형이에요. 여러분 댓글창에는 아름답고 좋은 말만 그리고 강의여서 소통할 수 있는 훈훈한 이야기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AA 더하기 BB가 CC 더하기 DD야. 뭐 이 중에 하나 빠져도 돼요. 하나 빠져도 되는데 Y축은 N 토탈 발음 토탈 이게 전체 기체의 몰수 전체 기체의 몰수 이게 글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N 토탈이라고 제가 줄여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시간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반응의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의 진행. 첫 번째 그림.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체 기체의 몰수의 변화가 없대요. 언제 없어? 없어지는 만큼 생기면. 없어지는 만큼 생기면 변화가 없겠죠. 어떻게 알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이 반응 물질 앞에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네가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C랑 D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애들, 생성되는 애들, 얘가 같으면 이러한 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익숙한 거. 맞아. 지금 저 친구가 잘 적어줬어요. EX.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기체 상태는 그냥 안 쓸게요. 이 반응이 요래요래 일어나면 여기 앞에 개수 1, 개수 2여 이게 3, 총 3몰만큼 뭐 반응을 할 때 이거 1, 이거 2니까 이 기체라고 하고 3몰만큼 생성이 되는구나. 그럼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같은 일정한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출발점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의미. 없어지는 것보다 생겨나는 게 많으니까 증가했겠지. 맞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보다 생겨나는 게 많으니까 증가했겠지. 이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C3H8 아나? C3H8 O2 3CO2 4H2 라고 쓰면 없어지는 거 앞에요. 1, 6, 3, 4, 7 이 반응은 한번 진행되면 전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해요. 1만큼 증가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죠.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하는 거 했고 일정한 거 했으니까 하나 뭐 남았어?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게 있대. 없어지는 게 더 많은가 봐요.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보다 큽니다. 자, 이건 제가 좀 간단한 식으로 그냥 D 하나 빼고 생각을 해볼게요. N2 더하기 3H2가 이게 자주 나오는 식으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막 얼토당토 아닌 식은 시험에도 사실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눈에 익혀야 되는 반응식으로 가져온 거니까 잘 보시면 좋겠어요. 1, 4, 2 감소했어요. 이 반응이 이렇게 한번 진행하면 이만큼 감소하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거야.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일정한 거. 이런 식으로 개수들의 비율 혹은 개수들의 차이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혼합기체 유형에서 문제풀이에 적용해야 되는 것 한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 아이고야, 너무 중요해. 별을 3개 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환에다 똑같이 별을 3개 더 많이 다시고요. 뭐 할 거냐? 델타 N 좀 적어봐. 적어보세요. 델타 N을 적고 비례한다 반응량. 이거 저번 교시에 본 사람 있을 텐데. 델타 N은 반응량에 비례한다. 델타는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 A랑 B가 반응 전에 이제 반응물이 되는 것이고, C랑 D가 생성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다른 거 풀 때는 이게 반응 후 전체로 안 나오고 생성물 C 혹은 뭐 생성물 CD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지금 그게 안 나오고 퉁쳤어. 그래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전체 기체의 몰수를 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차이를 구해야 됩니다. 델타 N을 구하는 거야. 덧셈을 잘해야 돼. 지금 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야 돼요. 반응 전에 몰수 1 더하기 10은 빨리 11이죠. 11. 이게 반응 전 전체 몰수예요. 11. 그 다음에 2 더하기 5는 7. 2 더하기 10은 12. 잘했어. 11에서 반응 후에 12가 됐대. 얼만큼이요? 1만큼 증가했어요. 여기 1. 어쩔 수 없어. 이 정도의 수학은 해야 돼. 이거 산수야, 산수. 그 다음에 여기 1 증가.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1, 1. 잘했어. 슝 이렇게 올라가서 델타 N은 반응량과 비례한대. 1, 1 똑같아. 얘들아, 똑같다는 건 뭐야?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A와 B의 몰수가 여기나 여기나 똑같다는 거야. 반면에 이거랑 이거 몇 배 차이? 2배 차이. 이거랑 이거 몇 배 차이? 2배 차이야. 그러면 세 번째 실험에서는 1, 2번 실험보다 몇 배만큼씩, 2배, 2배만큼씩 더 반응물이 반응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써봅시다. 그럼 이제 한계 반응물도 찾아야 되겠지. 만약에 내가 1번 실험에서 요 B10, 요게 모자란 애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10만큼 반응을 해서 얘가 모자라서 뭐 얘를 뭐 C랑 D를 얼마큼 만들었대. 그 아까 뭘 했어? 1번이랑 2번 실험은 반응에 참여한 양이 똑같다며. 근데 이게 10이면 여기도 이게 10이 반응해야 되는데 안 되지. 우리 화학에선 마이너스 같은 건 없어요. 안 다뤄요. 5에서 10을 빼서 마이너스 5, 땡. 뭐지? 이게 다 반응한 것이군. 그래서 1번 실험에서 무한 반복이야. 결국 또 한계 반응물이네? 개수비 구하는 거네? 질량비 구하는 거네? 여러분들 화학은요, 그 2학년, 3학년에 그 학년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과학 탐구 자체가 그래요. 물론 이제 1학년 때 했던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좀 더 얕고 좀 다른 단원들이 많지만 화학, 생물, 그다음 지구과학, 물리 전부 다 과탐은 조금 더 심화되고 스킬을 좀 더 알려줄 뿐이지 학년의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시간 대비 굉장히 효율이 좋은 과목이에요.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1이 반응했는데 똑같이 반응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중에서도 1이 반응합니다. 2번에서. 그럼 다 반응한 거 누구야? 얘지. 5가 빵한. 1과 2는요, 반응량이 똑같아요. 그럼 얘가 5 반응했으면 여기도 5가 반응했겠지. 이제 다 해가는 것 같아요. 2배 반응할게요. 1 반응했고 5 반응했으니까 2 반응하고 10 반응하면 되겠네. 남는 게 없네? 이거는 싹 다 반응하는 반응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생성물 C 더하기 D, 뭐 생성물 이렇게 적어보고 반응을 다 하고 나서 12가 됐잖아. 뺄셈 얘들아 잘해야 돼. 12로 봤잖아. 근데 B가 5가 남았어. 그럼 생성물이 얼만큼 만들어진 거야? 7 만들어진 거지. 그죠? 7. 여기가 7. 여기도.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 만큼 반응했을 거니까 7만큼의 생성물이 만들어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14만큼 만들어진 것이지.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얘들아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알면 되게 희열을 느낄 거예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교환을 3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넘겨가지고 기체 유형 중에 첨가 반응 유형 해보도록 할게요. 일정량이 먼저 있습니다. 아까는 같이 넣었어. 근데 이거는 상황이 조금 달라. 일정량의 기체 저는 A라고 할게요. A가 먼저 있었고 내가 B를 넣는 것이지. 그럼 이 반응은 언젠간 끝나요. 언제 끝나? 일정량에 있었던 A가 빵이 되면 생성물 C가 맥시멈으로 만들어지고 반응은 끝나겠죠. 끝난 데다가 내가 B를 더 넣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몰수 늘어나고 부피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일정량의 A가 있었고요. 완결점 전까지 증가하는 그래프 유형 3가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쫙 그려보세요. 이건 언제 그러냐면 개수, 생성물질 앞에, 반응물질 앞에 있는 개수랑 생성물질 앞에 있는 개수 이렇게 될 때 그래요. 지금 유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 경우 또 언제 있냐면 이렇게 좀 완만하다가 빡 이렇게 증가하는 거 A 더하기 B 이렇게 C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급하다가 완만한 경우 A 더하기 B가 이렇게 C가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 요 꺾이는 부분이 중요해요. 안 꺾이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젠가 이 중에 어디선가는 지금 반응이 끝났다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증가했잖아요. 이거를 증가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도 증가했고 여기도 증가했고 다 증가했는데요? 당연하다니까? 반응이 언제 끝난다고요? A가 빵이 되면 반응이 끝난다고요? A 빵 됐어요. 근데 내가 B를 더 넣어. 그럼 당연히 부피랑 몰수 증가하지. 그러니까 이 완결 이후는 어느 그래프건 다 증가하게 그려질 거란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 앞부분을 보는 겁니다. 꺾이는 그런 부분. 일정할 땐 언제일까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얘기를 해요. 어디가 완결이야? 여기 반응 끝난 지점이에요. 되지. 이거 여기는 왜 똑같아요? A라고 하는 애가 이제 다 끝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반응 완결 전까지 내가 넣어주는 B가 쏙쏙쏙쏙 다 반응을 하고 없어지는 A, 그 다음에 생겨나는 C가 개수가 같으면 몰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겠지. 여기가 그래서 A랑 C가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꺾이는 지점이 완결점이고요. 이거 왜 줄어? 없어지는 A랑 생성되는 C를 비교했을 때 없어지는 A가 C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프의 유형별로 실제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들도 보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예제 문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완결점이 중요하고요. 완결 전의 상황으로 개수를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량이 27분의 8이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A의 분자량 27로 계산해. 괜찮아. 누가 뭐라 안 해요. 그 다음에 C의 분자량은 8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됐고 이 A가 BB 더하기 C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있었고 반응 중간 됐고 반응 끝났어. 다 했어. 혼합기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게 A에다가 또 넣고 그냥 또 진행하는 일정량이 있었고 여기 이건 혼합이 아니네. 이 A가 혼자 꼴랑 있었네. 분해되는 반응이겠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AWg 이때 뭐 그런가 봐. 2리터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지 마. 그 다음에 BC가 있는데 5리터래. 제가 지금 밑줄 쳤어요.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입니다.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1몰을 뭐 누가 뭐 몇 리터라고 얘기했나? 안 했어요. 이 문제 전문을 보시면 안 얘기했어. 그럼 난 내 맘대로 2몰 하는 거야. 2몰. 맞아. B는 4 맞아요. 2몰이라고 해. 반응 다 끝났을 때 이건 몇 몰인데? 5몰이야. 뭔 뜻이죠? 얘가 2몰이 이제 반응을 해요. A는 없잖아. 반응을 해서 요게 총 얼만큼 생겼다는 거야? 5몰이 생겼대. 근데 그 중에 C 앞에 개수가 몇이야? 1이잖아. 5 빼기 1은 4구나. 그래서 B가 4가 나와요. 잘 맞췄어요. 여러분 4. B는 4예요. B를 4를 이제 구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뭐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지고 볶고 한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쓰는데요. 2몰에 해당하는 A 2몰. 질량 가지고 분해하는 거야. 분해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4몰의 B. 그 다음에 1몰의 C 만들어졌어. 그럼 A 2몰의 질량은 4몰의 B의 질량 더하기 1몰의 C의 질량이 되겠죠. 제가 아까 A의 분자량 27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1몰이 27이면 2몰은 몇이냐? 54야. 3몰의 B인데 B의 분자량 몰라.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기억, 니은, 디귿에. 4의 분자량 B라고 그냥 해볼까? M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몰의 C 그냥 B라고 하자. 이런 것도 쓰는 것도 너무 그렇다. B. 1몰의 C는요. 8입니다. 그럼 나 뭐 구했냐? B라고 하는 것의 분자량을 구한 거예요. 혹은 분자량의 B를 구한 거겠죠.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에 대한 전체 풀이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강의를 보시면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핵심이 뭐야? 제가 뭐 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했어요? 맞아? 했어? 그 다음에 뭐 했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서 이거 2몰이 반응을 해서 4몰의 B의 질량, 1몰의 B의 질량을 만든 거야. 그래서 보존이 된대. B의 분자량을 분명히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에서 물어봤을 텐데 그거를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여기가 A몰, 여기가 A몰, 몰수가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반응식을 적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유형이게? 일단 일정량의 기체가 있었어. X가 있었고 거기다 B2 넣는 거야. 그럼 얘는 완결까지 일정하네요. A라고 하는 개수가 C라고 하는 개수랑 같은 상황인가 봐요. 이게 완결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X가 혼자 있는데요. 얘가 4W g만큼 있어요. 문제에다 좀 추가를 해줄게요. 4W g 있었습니다. 시작! 1. 완결전 2. 완결점 항상 이렇게 풀면 돼요. 완결후 완결 전이 뭔데? 처음. X. 디테일화하게도 있고 기출문제 풀이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12리터, X 12리터. 기체 1몰의 부피가 24래요. 그럼 12리터는 몇 몰일까요? 0.5몰. 분수로 해야지. 이게 처음 상황이에요. 됐어? 완결점은 뭔 뜻이야? 원래 있었던 X 끝났어. X 끝나고 B랑 B2랑 다 반응해서 여기는 only, 영어를 많이 쓰네. 생성물만 있는 거야. 완결점입니다. X 처음에 있는 2분의 1몰 다 반응할 것이요. 그 다음에 B2 몇 몰인지 모르는데 W 반응할 때 반응 끝났대. W 그램 몇 몰인지 모르겠어. 이 몰수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했을 때 생성물인 AB3가 Y축이 뭐에 대해서 12리터야. 0.5몰 생겼대. 일단 내가 이거 몰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지? X 2분의 1몰 반응할 때 AB3 2분의 1몰 생기네. 몇 대 몇? 1대 1이구나. 요 앞에 있는 개수랑요.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B를 구하자. B에 대한 자료는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왜 늘어나? 얘 때문에 늘어나잖아. A랑 얘는 끝났어. 여기 B 때문에 늘어나요. BW g 때문에 부피가 얼만큼 늘었냐면 6리터 늘었어. 6리터는 4분의 1몰이야. 아하. 그럼 여기 이 W g 4분의 1몰이니까 X 2분의 1몰 반응할 때 B2는 4분의 1몰 반응하고 얘는 2분의 1몰 생기는구나. 몇 대 몇? 2대 1대 2가 되는구나. 그럼 정확하게 여기 1이 있으니까 2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딱 아시겠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분자량의 B랑 이런 거 물어보겠죠? 기억, 니은, 디귿은 맨날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퀴즈 맞춰줬던 친구 있죠? 장별진 친구요. 밑에 이렇게 하단 보시면서 상품 받으실 정보를 꼭 보내주셔서 이거를 꼭 받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탐내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죠? 모두 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강의에 좀 더 아까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채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7, 8강 2021 수능 특강 가셔가지고 좀 더 내용들을 숙지하고 오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시간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좀 물도 먹고 좀 쉬고요. 선생님이랑 진짜 화투에서 온 거, 용액의 농도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자, 쉬고 있다 만나요.